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중이었는데요. 울음을 그치고 진정하느라 브리핑은 6분 동안 중단됐습니다.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좀 이따 할게요. 네, 잠시 좀 시간을 주시고요. 계속해서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,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국민에게 전하는 상황에서의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많은 분들이 저 눈물을 보면서 슬퍼서 울었다고 생각할까요? 분해서 울었다고 생각할까요? 여러 가지 의미가 억울해서 있겠죠. 울었다고 생각할까요? 예. 이게 또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분해서 우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지금 저 박경미 대변인이 연륜도 있으시고 이렇게 대변인이라는 어떤 그 큰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청와대 대변인이에요. 민주당 대표의 대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. 그다음에 대변인은 그 청와대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입이 되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낙선자를 얘기하면서 울었다는 거는 저 눈물이 대통령도 같은 뜻일까? 분명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는 대통령에도 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자, 저 눈물의 의미를 이제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뭐 분노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. 자, 그 부분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는 또 있어 보입니다.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행동이 잘못 오도될 수 있다. 이 부분에 대한 지적, 글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도 저렇게 울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라고 했을 때 물론 같은 당입니다.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당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5년 단임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선거 때 엄정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. 그렇다면 대통령의 심정에 좀 가깝게 표현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속은 쓰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선거 결과가 자신의 당의 후보가 떨어졌다고 해서 막 화가 나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랬을까요?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. 그렇다면 대변인도 그 대통령하고 결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. 눈물이 난다면은 이제 좀 미리 흘리고 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네.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때 눈물을 충분히 네.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흘릴 수 있는데 네. 저 자리에서 흘린 것은 적절하지는 않았죠.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청와대가 선거에 있어서는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도 이 경선이나 선거 운동 기간에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입장을 밝히는 부분들을 자제를 했었잖아요. 자, 그런 부분들이 바로 청와대 선거 중립 때문이었는데 대변인의 눈물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의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. 자, 박경미 대변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서요. 저희가 과거에 영상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. 자, 박 대변인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.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, 문라이트,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.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월광 소나타의 3악장에 도달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